기아 박찬호 FA 몸값은 얼마나 될까? 구독 버튼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이제 페넌트 레이스도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치열한 순위 싸움만큼 야구 팬들의 관심을 끄는 주제가 있는데요. 바로 올 시즌이 끝나고 풀리는 FA들의 행선지입니다. 2026 FA 최대현은 단연 KT 강백호이지만 그보다 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선수는 바로 기아의 유격수 박찬호입니다. 기아에서 10번째 시즌을 치르고 있는 박찬호는 2019년부터 기아의 확고한 주전 유격수로 거듭났는데요. 매해 130경기 이상씩을 소화하며 김선빈의 뒤를 이어 기아 역대 유격수들 중 최다 출장 2위를 기록하고 있죠. 만약 박찬호가 기아에 남게 된다면 당장 내년 시즌의 1위의 자리는 박찬호로 바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원래 타격보다는 수비에 강점이 있어 이하 2푼에 WRC 플러스 40.3을 찍을 때도 141경기나 출장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최악의 타격 생산력을 보여준 2020-2021 시즌 에는 맷동님의 양아들이라 불리면서 비판을 받기도 했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에게 무한 믿음을 주던 맷 윌리엄스가 경질이 되자 박찬호의 타격은 오히려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2022 시즌 2할 7푼 2리, OPS 0.685, WRC 플러스 94.1, WAR 3.42를 찍으며 더 이상 수비만 있는 유격수가 아님을 증명해냅니다. 거기다 도루왕까지 차지하며 생애 첫 타이틀 홀더가 되기도 하죠. 타격에 눈을 뜨자 박찬호는 몰라보게 달라졌는데요. 2023년 생애 첫 3할을 기록하고 OPS 0.734, WRC 플러스 109.5, WAR 4.09를 찍어 이제 리그 정상급의 유격수가 돼버립니다. 비록 오지환에 밀려 골든글러브를 수상하지는 못했지만 새로 신설된 수비상에서는 오지환과 공동 수상자가 되기도 합니다. 여세를 몰아 2024 시즌 기어코 골든글러브까지 차지하고 팀은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거머쥐게 되죠. SSG 박성환이 세부 지표들에서는 박찬호보다 좋았지만 팀의 성적과 우승 프리미엄이 더해져 결국 박찬호가 골든글러브를 받게 됩니다. 사실 개인 성적으로 수상하는 골든글러브에 우승 프리미엄이 왜 더해지냐라는 논란이 나오기도 해 박찬호가 많은 공격을 받기도 했는데요. 어찌되었든 박찬호가 충분히 받을만 했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2년 연속 수비상까지 받은 건 덤이었죠. 올 시즌도 전반기에 부진하다 후반기 들어서 타격 페이스를 끌어올리며 타율 2할 9푼대에 WRC 플러스 11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NC의 김주원이 미친 활약을 펼치고 있어 골든글러브는 물 건너갔지만 여전히 리그 정상급의 유격수임을 증명하고 있죠. 물론 이기적인 플레이와 겉멋이든 수비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올 시즌이 끝나고 첫 FA 자격을 얻기 때문에 벌써부터 박찬호에 대한 수많은 의견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일단 박찬호의 소속팀인 기아의 현 상황에 대해 살펴봅시다. 아이러니하게도 철강왕 박찬호의 존재로 기아의 다른 내야 유망주들에게 세금을 먹일 기회조차 없었는데요. 이종범의 재림이라는 김도영조차 데뷔 시즌 유격수 자리에서의 타석은 단 76타석에 불과했습니다. 김도영이 이 정도인데 다른 유망주들은 더 했습니다. 만약 기아가 박찬호를 놓치거나 잡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고 대체 자원들이 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한 MVP 김도영이 있습니다. 고교 시절에는 주 포지션이 유격수였고 프로 와서도 적게나마 유격수 자리에도 서봤는데요. 하지만 데뷔 시즌 이후 줄곧 3루수로 출장을 하였고 초반에 불안했던 수비력도 이제 경험치가 쌓이면서 안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3루수로서 골든글러브와 MVP까지 수상하고요. 유격수는 타격보다는 수비력이 더 중요한 포지션이고 사이드 스텝을 많이 밟아야 하기 때문에 민첩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3루에서 38개의 홈런을 치고 40개의 도루를 하고 있는 김도영인데 괜히 유격수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가뜩이나 매번 부상에 허덕이는 김도영을 체력적으로 더 힘들고 부상 위험도 더 많은 유격수 자리를 맡기는 것은 위험 부담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도영이 유격수로 포변을 하면 3루의 변우혁을 꾸준히 기용하거나 3루 용병까지 알아볼 수 있으니 공격력이 강화될 수 있긴 할 겁니다. 물론 유격수 김도영이 3루에서의 공격력을 유지한 채 부상 없이 안착할 경우에는요. 다음 선수는 수비력 하나만큼은 이미 완성형이라는 박민희입니다. 내야 전 지역을 소화할 수 있는 수비 스페셜리스트라고 평가받는 유망주인데요. 2020년 데뷔 후 유격수로는 54타석을 소화하였고 군대까지 다녀온 군필 선수입니다. 수비 범위는 물론 공을 글러브에서 빼는 속도며 송구 정확성까지 딱 유격수 자리에 맞는 수비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죠. 대부분 대수비나 대타로 출장을 하고 있어서 타격에서의 기회를 많이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60경기 출장하여 2할 2푼대 WRC 플러스 64.2를 찍고 있는데 박찬호가 2020 시즌 풀타임 WRC 플러스 40.3을 찍은 걸 생각하면 충분히 기회를 줄 수 있는 선수라 생각이 됩니다. 또 한 명은 타격에서 재능을 보여주고 있는 윤도현인데요. 고교 때까지 유격수를 봤었지만 현재는 2루, 3루로 주로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영의 부상뿐만 아니라 김선빈도 나이가 있는지라
아마 내부에서는 2루 자원이라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2루에서도 불안한 수비인데 유격수로 가면 더 힘들 것이고요. 하지만 윤도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내구성입니다. 김도현과 도도즈라고 불리며 부상 병동 그 자체인데요. 건강만 하다면 어느 자리에서도 제 몫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역시 수비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입단한 주 포지션이 유격수인 김규성도 후보 중 한 명입니다. 박민과 함께 내야 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으며 타격은 오히려 박민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의 나이 차가 4살이나 나는데요. 둘이 먹은 타석 경험치를 생각하면 김규성의 타격이 박민을 압도한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박찬호가 나가고 누군가 유격수 자리를 꿰차면 박민과 김규성 둘 중 한 명은 내야 유틸리티 백업 자리에 남게 될 텐데 나이로 생각하면 4살이나 어린 박민에게 세금을 더 먹이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합니다. 김규성은 벌써 내년에 29이거든요. 그리고 NC에서 이적한 19살 신인 정현창도 신인답지 않은 수비력을 갖춘 선수라고 평가받는데요. 하지만 프로에서 겨우 15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주전 유격수로 기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박찬호가 없을 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박민을 유격수 주전으로 낙점시키고 김규성을 백업으로 쓰면서 정현창에게 가끔 기회를 주는 방향인데요. 윤도현은 장기적으로 2루로 키우고 김규성은 그냥 내야 유틸리티 백업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역시 최고 좋은 시나리오는 적당한 가격에 박찬호를 잡는 것이지요. 이제 간단하게 다른 팀들의 유격수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LG와 SSG, 삼성, NC, 하나는 확고한 유격수 주전들이 자리 잡고 있어 제외합니다. 개인적으로 두산은 올 시즌 안재석의 타격 포텐이 폭발했고 이유찬과 박준현 등이 유격수 자리를 메꿀 수 있어서 아마 참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타팀 출신 FA를 잡은 것도 장원준 한 번뿐이고요. 키움은 돈을 안 쓰는 문제로 하도 욕을 먹고 있어서 뜬금 영입을 할 것도 같지만 그만큼 이슈를 만들 거면 박찬호보다는 강백호가 더 낫지 않을까요? 어준서에게 엄청난 세금을 먹이고 있고요. 물론 키움의 행보는 종잡을 수가 없어서 홍성문이 진짜 메이저라도 간다면 강백호, 박찬호 둘 다 지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롯데와 KT뿐인데 롯데는 전민재와 이호준, 박승욱이 올 시즌 유격수를 소화했는데 이호준은 아직 애기이고 전민재는 수비에서 그리고 박승욱은 공격에서 풀타임으로 쓰기에는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박찬호를 영입하면 분명 내야에 큰 힘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팀 사정을 보면 강백호도 분명 필요한 자원이라 보여지거든요. 올해 롯데의 제일 큰 문제점은 바로 거포의 부재, 바로 홈런입니다. 팀 홈런이 68개로 꼴찌인데 146개를 치고 있는 삼성까지는 안 가더라도 바로 위에 있는 잠실 쓰는 두산이 95개입니다. 그렇다고 박찬호와 강백호 두 명 다 영입하자니 셀캡도 셀캡이지만 20인 묶는 것이 한 명도 힘들어 보이는데 두 명이라면 엄청난 출혈을 각오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롯데는 수비도 구멍이 많아 수비 고자인 강백호가 와도 문제입니다. 결국 둘 다 필요한 자원이라 보여지는데 롯데가 FA 시장에 참전한다면 누구를 선택할지가 궁금해지네요. 마지막으로 남은 KT도 유력한 후보입니다. 심우준이 하나로 가는 바람에 현재 권동진과 장준원이 유격수 자리에 있는데 장준원은 30이 다 되도록 발전이 없으니 제쳐두고 권동진은 올 시즌 첫 풀타임 유격수로 출전하여 좋은 활약을 하다 후반기 들어와 체력에 부침이 와서 페이스가 급격히 떨어졌는데요. 수비는 초반엔 어이없는 실수들을 저지르더니 시즌이 갈수록 수비가 확실히 느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주전 유격수로는 역시 타격과 수비 모두 아쉬운 건 사실이죠. 만약 KT가 강백호를 놓치면 박찬호 영입에 제일 적극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수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강철 감독의 성향상 박찬호를 무조건 원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시즌 내내 리드오프 부재에 대한 문제점을 겪고 있고 팀 도루는 압도적으로 꼴찌거든요. 박찬호가 온다면 유격수 수비는 물론 확실한 1번 타자와 기동력에서의 문제점도 해결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한 후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롯데, KT 그리고 키움까지 박찬호 영입에 참전을 한다면 박찬호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요. 작년에 심우준이 50억을 받았는데 타격 능력으로 보면 박찬호가 심우준보다 한 티어는 위입니다. 제가 박찬호라면 아마 60억부터 시작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경쟁이 붙으면 7, 80억까지는 가는 거고요. FA 시장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 정말 터무니없는 금액도 나오기 때문에 생각 외로 금액이 엄청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70억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더 조심스럽게 얘기하자면 80억이 터질 것도 같습니다. 이 가격이 절대 박찬호가 이만한 가치가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프로야구도 흥행이 폭발했고 구단들의 수익도 늘은 만큼 선수들의 몸값에도 분명 영향이 있을 것이 분명하거든요. 거품이 끼는 건 당연하고요. 여러분들은 박찬호의 행선지와 몸값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